경찰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호련히 그만두시고 또 법무사님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법무사 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이하시네. 실전에서 이제 딱 범죄자 잡고 이렇게 막 수갑 채워보고 이런 것도 그거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실제로 형사 생활하는 동안 네. 격투를 해서 이걸 검거를 한다. 네. 많진 않아요. 10건 정도. 아 진짜로? 일단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경찰만큼 좋은 직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돈만 많으면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직업이든 법무사 하길 너무 잘했어요. 만족도가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요? 네. 95점. 95점. 왜냐하면 오, 이제 점은. 변호사가 됐으면 네. 98점 정도 됐을 오, 거예요. 건강해. 의사가 됐으면 100점. 연금도 좀 받고 계신가요? 네, 연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엄청 27년 하셨으면은 잘 몰랐는데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좀 이렇게 나오시나 보네. 이런 거 다 오.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쪽에 이렇게 다 무슨 가죽 잠바를 입고 왔어요. 오늘 거친 남자 특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 네. 모실 분이 네. 좀 거친 세계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이분 양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 뭐냐면은 경찰 중에 최고 엘리트 경찰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호련히 그만두시고 또 법무사님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법무사 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이하시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고령이시죠? 저희가 오시기 전에 계속 오늘 좀 막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선배셔서. 하지만 우리 뭐 꿋꿋하게 한번 컨셉이니까. 그렇죠. 문살만의 정신으로 한번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박홍식 법무사님.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소개할 때 빼먹은 게 있어요. 어떤 게 그냥 경찰대가 아니라 경찰대 수석 입학이시고 지금 또 법무사뿐만이 아니라 행정사, 공인중개사도 같이 하신 이렇게 또 화려한 또 서울대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그냥 공부가 약간 취미신 것 같은 우리 법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법무사 박홍식입니다. 그 법무사를 앞으로 천직으로 여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길지가 않아. 궁금한 게 하나 없으시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법무사보다 일단은 또 경찰 생활에도 또 궁금한 점이 많고 그러면 경찰대를 언제 들어가신 거죠? 저는 91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네. 11기입니다. 네, 그러시고 경찰 생활을 그러면은 20년, 네, 30년. 27년. 야, 근데 경찰에서 경대라고 하면 최고 엘리트 코스인데 네, 굳이 이렇게 쭉 좋은 안락한 곳을 놔두시고 좀 그 승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서 조금씩 이제 밀리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정년이 없는 직업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인생에.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한 이틀 해서 나 그리고 그만두신 이유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어. 승진 이야기를 하시. 네. 공직의 단점은 공직에 근무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건 없습니다. 뭐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는데 퇴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틀려지는 거지. 이게.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경찰대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아침에 8시에 조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점호를 하니까요. 네. 일단 인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 근데 제 친구는 너무 힘들어갖고 5바퀴 뛰다가 그대로 뛰어서 집으로 갔대요. 자퇴하고. 아니, 진짜 자퇴하고 그 정도로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경찰대를 입학하시려고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학비가 무료고요. 어. 그 다음에 직업이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 경찰의 그 프라이드나 아니면은 계급에 대한 어떤 메리트 이런 게 상당히 컸고 해가지고 아 저 학교만 들어가면은 내가 군대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의무 복무만 딱 하면. 네네네. 그럼 졸업하면은 뭐 파출소장급으로 이제 졸업을 그보다 하시는- 높죠. 경위로 경위, 졸업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경위가 실무자가 돼가지고 워낙 많습니다. 경위가. 옛날에는 파출소장급이었어요. 네. 졸업하고 바로. 바로. 네. 지금은 이제 경감 이상이 파출소장을 하고 있고요. 경위들은 이제 실무 책임자라고 실무 보시면 책임자.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사님께서는 이제 졸업하시고 주로 어느 쪽에 계셨어요? 뭐 강력계, 교통 뭐 이런. 이쪽에 이제 일선 서에서는 네. 교통과나 경비과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이상, 10년 이상은 이제 기획부서, 기획부서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안,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이쪽에 이제 기획부서에 있었는데요. 기획부서가 뭐 하는 데죠? 서류 만들고 기한하고 그런 아, 겁니다. 이게 현장에 이렇게 잘 가시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저희는 터프한 범죄도시 생각하고 이렇게 그건 이제 서해에 있을 때, 서해에 있을 아. 때고 이건 기획부서라 하면은 이제 보통 지방청 이상급, 네. 경찰청이나 지방청 단위. 저는 약간 그 싸움 잘하실 줄 알고 가죽 자켓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컨셉을 좀 완전 엘리트이셨구나. 실전에서 이제 딱 범죄자 잡고 이렇게 막 수갑 채워보고 이런 것도 그거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실제로 형사 생활하는 동안 네. 격투를 해서 이걸 검거를 한다. 네. 많진 않아요. 10건 정도. 아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은 아니, 이렇게 우리가 봤던 그 범죄도시 이런 거는 흔하진 않다고. 그러면 경찰 오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제 경험상이고 네. 다만 이제 마약 네.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엄청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아.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범죄가 우리나라에 보통- 여기까지만. 예. 네. 여기까지만. 그 우리 경찰이 인식을 하면 되게 자긍심 가지고 몸은 고생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박봉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적으로 뭐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경찰만큼 좋은 직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돈만 많으면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직업이든 월급은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경찰들은 뭐 호봉에 따라서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을 사늘러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얼마인지 묻는데 못 묻겠어요. 한 300에서 500 사이 받죠. 이제 경찰 하면은 시작하면 200 수준에서 이제. 시작하면 200 수준인데 네. 붙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수당, 야근 수당. 수당이 또 어, 있고 시간의 근무를 많이 하면 또 할수록 붙기 때문에 아주 그건 박봉이라는 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딱 그만두시고 바로 법무사 시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몰래 제가 공부를 하셨구나. 시험은 네. 2017년도에 붙었습니다. 재직 중에? 네, 2016년까지 네. 지방청의 기획부서에 있다가 네.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순 없다. 네. 그래가지고 좀 앞이 보이니까. 공부를 하겠다. 네. 경정 지구대장 자리가 네.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네. 거기 나가겠다고 신청을 했죠. 네. 다행히 이제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대를 나갔고 근데 지구대장이 뭐 이렇게 노는 직업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나간 지구대에서 계속 이제 시험 보는 동안 실적이 네. 주변 지구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전혀 터치를 안 받았습니다. 오. 오히려 저는 성과도 S등급 맞고 잘한다고 그러고 지구대장 칭찬받으면서 몰래 공부를 했죠. 몰래 공부하면 혹시 과외를 받으셨나요? 아니 저 혼자요. 혼자? 동영상 강의. 동영상. 훌륭하시니까 혼자 하셨는데. 하시지. 원래는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외하면 김과외인데 김과외가 어떤 곳이죠? 김가에는 과외를 매칭해주는 최대 플랫폼으로서 이제 과외 쌤들과 학생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렇게 경찰대 출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입맛에 맞는 선생님 딱 골라가지고 법무사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과외 플랫폼 김과외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27년 동안 엄청난 갑의 위치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시면은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네.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지금 명함을 보면은 영업 마인드가 아니, 빨간색으로 빨간색. 이렇게 갑자기 전환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마인드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등기관, 법원 공무원 네. 그 어느 누구하고도 싸운 적 없고 한마디 어린 양처럼 아니 그렇게 그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요만큼도 그게 바로 전환이 되시나 보네. 바로 전화해서 근데 방금 표정이 진짜 어린 양이셨어. 근데 6년을 지구대에서 했는데 지구대는 민원부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때 좀 학습이 되는구나. 네, 굉장히 몸에 체되겠습니다. 의뢰 입장이 돼야 됩니다. 네, 지구대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을 중에 을이 돼야 을 중에 됩니다. 을. 왜냐면 지구대 직원이 또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걸 좀 무조건. 커버쳐야 되니까. 그걸 지구대장이 커버쳐야 해줘야 됩니다. 지구대에 같이 싸워버리면은 해결이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또 뭐라고 하면 또 공부 못 하시고. 네네. 그렇죠. 내 선에서 이제 둥글게. 6년 동안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거가 천천히. 네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다른 자격사보다도 법무사가 확실히 딱
맞겠네요. 네, 저는 일을 하니까 법무사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만족도가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요? 네. 95점. 95점. 왜냐하면 오, 이제 점은 변호사가 됐으면 98점 정도 됐을 오, 거예요. 이거 의사가 됐으면 100점. 아주 세속적인 기준으로. 법무사는 네. 큰 돈을 벌려면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만 네. 밥은 굶지 않고요. 아, 그다음에 하는 일이 네. 굉장히 제가 뭘 하는 것 자체가 그 5분 10분 단위 이게 전부 생산적인 일이더라고요. 네. 남한테 도움되는 일.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 돌리시면은 또 돈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뭐 나중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네. 경찰청에서는 타자 한자 칠 때마다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 다쳤습니다. 그럼 입금 딱 되고. 그럼 이게 타자 수로 약간 입금 소리처럼 딱 이러면서 이제. 근데 최근에 또 시장이 네. 다른 법무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그거에 대한- 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수입은 못 들어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소송 쪽, 특히 형사 쪽이 많으니까. 또 특화된 부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경찰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긴 하겠네요. 그럼요. 뭐 형사 쪽 고소장 같은 거는 그냥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 경찰대 출신이 고소장을 써주면은. 그치.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연금도 좀 받고 계신가요? 네, 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 엄청. 밑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좀 네, 있어요. 여유가 넘치시겠네. 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27년 하셨으면은 잘 몰랐는데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좀 이렇게 나오시나 보네. 이런 거 다 저는 270만 원. 연당 1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27년 옛날에는 하니까. 한 네. 10만 원 정도 네. 올렸다가 옛날에 연금 개혁하면서 네. 17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연당. 와 그럼 그게 안정적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 딸리니까 진짜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네, 부족한데. 안 그래요? 이미 씀씀이가 커지셔가지고. 혹시 자녀분 있으신가요? 네네. 원래 저희가 이제까지 막 연애 이런 거 묻는데 그걸 여쭤볼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녀분이 몇 명? 아, 2명인데 네. 딸 둘입니다. 아. 큰애는 이제 대학 1학년이고요. 네. 작은 애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제가 경찰 공무원 때려치고 나온 이유도 네. 작은 애 때문에. 잠깐만. 작은 애가 대학 졸업하면은 네. 저는 그때 동네 아저씨거든요. 네.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는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될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그 막둥이시네요. 네, 그렇죠. 금술이 되게 좋으시구나. 가정사까지.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좋은 거니까요. 자녀분이 네. 만약에 법무사 할래, 의사 할래 하면은 지금 큰 애는 네. 이제 의대 1학년. 역시 그럴 것 같았어. 문과 최고봉을 하시다가 또 아니 자신을- 왜냐면 네. 의사가 100점이었잖아요. 그렇구나. 법무사 95점. 그러면 우리 이상형을 묻긴 좀 그러니까 따님이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직업은 무조건 의사. 남자친구. 근데 네. 어디든 같은 직업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법무사님 카톡을 보니까 나의 의뢰인 평안해지었는가? 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아이 아저씨 약간 그렇습니다. 좀 네.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멘트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법무사가 되시고 싶다 뭐 앞으로 미래. 이제 그 멘트가 이제 저한테 좀 의뢰인을 대하고 사건을 대해야 된다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고요. 그 마음가짐 그대로 일단은 나한테 돈을 10,000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일정 부분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마음을 참 많이 이런 거는 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초심이 약간 흔들려 가거든요. 이게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맞춰야 되는 딱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점점 자꾸 막 돈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또 초심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저희가 먼저 이렇게 훈훈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의뢰인을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법무사님 사무실이 이제 은평구 불광동에 있죠. 네네. 그곳에서 이제 근처에 있거나 뭐 멀리 있어도 다 사건은 받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제주도에 있는 분도 사건 받고요. 네. 실제 제주지법 지금 사건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사건 내용도 가리지 않고 간단한 거면 지금 이혼 소송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도 갖고 있고 뭐
굉장히 적당하게. 근데 다 하네요. 돈 되는 법무사라는 건 다. 직업 네. 자체가 네. 그 대신 조금 복잡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법률사무소로 가시라.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네. 이제 앞으로도 좀 불광동에 이제 그 튼튼한 버팀목이 돼주시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또 전국 사건 다 하시니까 또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